네, 안녕하세요. 김시현 교수입니다. 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학과가 유튜브 채널을 연 지도 이제 3년째 돼가고요. 작년 하반기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학과에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들어서 첫 스타트인가요? 아닌가요? 연초에 한번 했었나? 우리 이제 김영미 대표님 모시고 그게 언제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게을러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하고 이제 도서관 서점을 뒤지는 중에 찾은 책이 이 책입니다. 노화의 재설계라는 책이고요.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일단 학교로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모건 레빈이라는 의과대학 교수인데 이제 임상 교수는 아닙니다. 환자 보는 교수가 아니라 기초의학 교실, 생리, 병리, 양리학 하시는 분들, 해부학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기초의학이라고 하죠. 나머지는 이제 환자 치료하시는 분들이고 임상. 그래서 이 책을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책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제 한 두 파트예요. 큰 파트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파트는 의학적인 얘기. 이렇게 막 단백질이 DNA가 어쩌고 약물이 어쩌고 이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대중적인 얘기. 근데 첫 번째 파트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파트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을 해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보시면 책의 핵심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얼마나 늙었는지를 왜 우리는 알아야 되는가? 얼마나 늙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나이 보면 압니까? 예?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는 그런 통계 분석인데 이게 논리가 이제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71년생이니까 53세입니까? 53세가 되면 이 세로치기 건강 상태라고 치면 어떤 선이 있어요. 이렇게 이 선은 사실 평균이죠. 평균. 그리고 이 건강 상태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3세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고요.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인데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딱 여기에 집중돼 있으면 그거는 기계죠, 기계. 그러면 이 차이, 이 변화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부모님 물려주신 몸, 어쩔 수 없죠? 근데 어쩔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좀 바꿔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 나오지만 숫자 나이. 그리고 나는 여기에 어디쯤에 있는가. 그게 신체 나이인 거죠. 어떻게 자신의 노화 정도를 잘 추정할 수 있는가. 그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왜 추정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아주 평균적인 어떤 상태만을 알려줄 뿐이지 개별적인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죠. 너의 상태에 대해서 53이라는 그 숫자는, 너의 나이는 너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아주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해 주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모른다. 너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려면 일상생활에서, 아프면 병원 가야지. 그거 말고 일상생활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크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의 세 개 주제입니다. 자, 나오죠. 우리 나이는 숫자 나이가 있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 횟수, 요새 복잡하죠. 많이냐 뭐냐. 근데 제가 보기에 만 나이가 맞아요. 복잡해 죽겠어. 그냥 자기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 살았냐. 근데
아니 이미 우리 행정 영역에서는 다 만나야 하고 있어요. 누가 무슨 우리 나이를 누가 합니까?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고 그런 게 어딨어요. 예. 이미 우리가 공식적으로 접하고 있는 제도들은 다 만나인데 아유 모르겠어 나 그것도. 근데 이게 따로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53세들을 쫙 다 모아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똑같을까요? 그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이상 분포를 그릴 겁니다. 차이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 차이의 중심, 기하학적으로는 무게중심, 그게 평균적인 수치일 뿐이고 평균적인 건강 상태일 뿐이고 그것이 너라는 보장도 없다. 너는 그보다도 훨씬 건강할 수도 있고 그보다도 훨씬 덜 건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되게 통계학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아무튼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이에 우리나라 사람들 다 모아놓으면 그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똑같겠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나이 때 건강 정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평균적인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평균값일 뿐이죠. 내 값이 아니고 네 값을 알아라는 거죠. 네 나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발생하지만 모두에게 똑같은 속도로 발생하진 않는다. 저마다 다른 속도, 다른 방식으로 나이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뭐다? 신체 나이다. 또 뭐 그래프 잠깐 또 머릿속에 휙 생각나는데 이게 나이라고 치죠. 나이. 세로축이 노화 정도. 이렇게 하면 각자마다 그래프가 다를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사망에 이르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전부 다를 거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고요. 중요한 것은 뭐다?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면적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자, 이 정도가 가면 사망, 이 정도 노화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 태어나서 A라는 사람은 이렇게 가요. 이 나이가 되면 이 사람은 이 면적만큼 노화의 정도가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은 그 지점에 위치할 때까지 이렇게 가요. 이것보다 훨씬 적죠. 이렇게 죽을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 나이가 진행이 되더라도 노화의 정도를 늦췄다가 결국 생애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갑자기 또 막 이렇게 갑자기 통계에 이렇게 접목시켜 보려고 막 이렇게 또 이해되시죠? 그 면적입니다. 저 면적의 양을 어떻게 최소화하는가? 최소화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받은 몸 말고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애를 쓰면 그 얘기 하자는 겁니다. 자, 사고 실험 한번 책에 뭐 재밌는 표현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이런 파워포인트 잘 만들면 그림으로 이렇게 할 텐데 엄두가 안 나가지고 자, 벽돌 쌓기 실험이에요. 벽돌 쌓기 실험. 쭉 읽어보십시오. 자주색과 파란색은 성장과 발달. 무슨 얘기냐면 저거는 받은 몸이라는 겁니다. 네, 받은 몸.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막 그렇게 큰 차이 안 나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색깔별로 나이에 거기에 대응하는 벽돌 색깔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노란색 벽돌까지. 저는 아직 노란색까지도 안 갔다고 되게 자부를 하고 살고 있는데 뒤에 가면 이제 재밌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십시오. 이쪽 가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단계의 벽돌 숫자는 정해져 있다. 이제 이게 게임인 거예요, 게임. 자주색과 파란색 부모에게 받은 몸은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자주색과 파란색 벽돌의 수는 일단 정해져 있다고 치자. 자주색과 파란색을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초록색부터 여기까지의 벽돌의 수는 전부 60개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의 수명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문제는 이 벽돌을 어떻게 쌓느냐는 거죠. 벽돌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60개 벽돌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는 부모 탓하지 마라. 60개는 전부 자 보세요. 부모에게 받은 건 여기서 끝나는 거죠.
여기서부터 네가 부여받은 60개 벽돌은 네가 쌓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달려 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의료 체계에 대해서 이제 일가를 합니다. 우리 의료 체계는 보시면 미국 의료 체계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2단계에서는 하나도 신경 안 쓰다가 2단계에서는 아니구나. 2단계에서는 별 신경 안 쓰다가 2단계 뭔가 하나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때부터 신경을 쓰는 의료 체계이다. 여기서는 빨간색 벽돌이라고 해놨지만 이제 뭔가 심각하게 드러났어요. 그때부터 아이고야 이제 난리 났네 하고 이제 신경을 쓰는 겁니다. 병에 걸렸다는 진단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이 사람을 어떻게 오래 살릴 것인가. 심지어 삶의 질을 떨어뜨려 가면서 아마 저자가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요양이나 뭐 이런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접하게 되는 굉장히 비참한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당뇨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당뇨병 예방 얘기는 안 하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아침 방송 보면 뭐 재밌어요. 아침 방송 이렇게 공중파도 하고 종편도 하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막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의사랑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병하고 약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음식 얘기로 싹 돌아갑니다. 그러면 돌려보면 홈쇼핑 채널에서 그 음식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못 느끼셨습니까? 뭔가 이게 사람을 하여튼 가만히 안 놔두는구나. 역시 이 이윤 창출의 동기는 참으로 대단하다. 시청자들은 모르죠. 근데 하다가 처음에 이제 의사하고 약사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다가 그다음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식품 영양 식품 이렇게 가다가 이제 다 끝나고 돌려보면은 그 식품 광고 하고 그 성분 이렇게 광고하는 약 팔고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엔 그렇던데. 노화는 질병이며 따라서 예방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다. 제가 그것도 거의 이제 재작년 얘기 같은데요. 예.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린 적인데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습니다. 그 책의 핵심 메시지죠.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오히려 그것에 반하는 게 이상한 거다. 안 늙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그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노화를 질병이라고 정의하는 순간 과학자들이 달려붙죠. 약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늦추려고 하는 처치를 하게 되고 저는 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암, 당뇨 20, 30년 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던 것처럼 뭐 치매 이것도 과학자들이 정복해낼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 그게 자연스러워 사람이 늙으면 그렇게 돼가 아니라 저거 원인 밝혀내서 지연시킬 수 있다. 지연시키고 하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원인 규명도 하게 되고 이제 원인을 건드리면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작업은 노화가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네 신체 나이가 몇 살이냐 신체 나이가.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들 지금 바로 해보십시오. 바로 해보시면 제 강의 이 표를 쓰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설명 듣고 딱 정지 누르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총 34개의 문항입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면 1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점은 34점이겠죠. 그리고 문항의 수는 34입니다. 2점수입니다. 어떤 점수가? 2점수가. 34분의 34에서 모든 문항이 체크돼서 1이 나와버리면 뭐다? 0.6 이상이니까 심각한 노쇠라는 거죠. 1이 나와버리면 아이고.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만약에 34개인데 예를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이거 숫자 잘 모르겠어. 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러면은 총 33개가 되겠죠. 그럼 33개가 33점이 만점이 되고 나누기 33으로 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것은 빼고 분모에서도 빼시면 돼요. 저는 예. 저 보니까 저는 요게 약간 경계 혈압죠. 정상입니다. 혈압. 공복혈당도 정상이죠. 근데 요게 경계 뭐 이상 나왔다 경계 나왔다가 왔다 갔다. 그래서 좀 그만 좀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34분의 뭐 2로 하죠. 요거 두 개 체크한다고 치고 34분의 2. 그럼 얼마입니까? 0.1 미만인 거죠? 그래서 아주 그래서 제가 아까 저는 아직 중년 하여튼 거기 안 접어들었다고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해서 0점 몇이 나오는지 1이 나오면 그거는 안 되고 1이 나오시면 안 되고 0에서 1 사이겠죠. 0에 가까울수록 좋고 0.6 넘어가면 아유 힘들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신체 나이다. 그래서 그 댓글에 다십시오. 댓글. 아시겠습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분들, 여러분과 같은 나이는 친구분들에게도 해보라고 하세요. 과연 여러분과 같은 숫자가 나오는지. 아닐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되게 심각한 거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근데 부분 점수가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부분 점수가 있어요. 무조건 체크하면 1점이 아니라 완전 불가능할 때 1점. 많이 불가능, 약간 불가능, 전혀 그런 거 없다.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체크하면 무조건 1점이죠. 그래서 전부 더한 게 분자. 밑에는 34. 만약에 나는 5개 문항은 그냥 몰라서 패스했다. 그러면은 분모가 29이겠죠. 29겠죠. 29. 무슨지 아시겠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족에게도 해보라고 하고 어머니 아버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이거 심심해서 만들었겠어요. 잠깐 얘기를 하자면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동서고금, 동서 옛날 지금 다 떠나서 평균적으로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그거는 뭐 그냥 자연 법칙이죠. 자연 법칙. 근데 조문주께서 이거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남자를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셔서 심지어 동물 중에서 대부분의 동물이 수컷들이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죄졌습니까? 나쁜 짓을 더 많이 하나요? 인간 뭐 전쟁도 하고 뭐 하여튼 술 담배도 막 하고 뭐 하여튼 수컷들이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동물은 왜 그렇죠? 영화 인터스텔라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연은 잔인하고 흉폭하지만 악마는 아니다.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그 앤 해서웨이가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사자가 영양을 사냥해서 목줄기를 뜯어먹는 행위는 굉장히 우리에게 자연 막 밉죠. 사자가 저 약한 사슴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럼 사자가 악마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동물 세계에서는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왜 걔는 동물도 다 먼저 죽지? 이상한데.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오래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평균이 한 10년 차이 난답니다. 10년. 저희가 한 6년인가 뭐 그 정도. 저희도 꽤 그 폭이 큰 나라에 속하거든요. 러시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음주하고도 분명히 관계가 있을 거예요. 음주 패턴하고도. 그럼 이게 꼭 여성에게 좋은 뉴스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세요? 근데 의사들이 보니까 좋지 않은 질병은 여성에게 훨씬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알츠하이머도 그렇고요. 관절염, 골다공증, 이동에 지장을 주는 그런 장애들은
여성의 발생 빈도가 훨씬 높다. 남성들은 그냥 빨리 죽어버려서 그런 게 발생을 안 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에 수명과 건강이 왜 대응하지 않느냐. 건강하면 오래 살아야 되는데 오래 살는데 골골해요. 골골하다는 표현이라 하여튼 질병이 많아. 근데 질병이 많이 안 걸리는데 또 일찍 죽어. 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불린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가설이 있죠. 문과 쪽에서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남성들의 폭력성, 그 다음에 남성들이 육체 노동을 일단 더 많이 하니까 육체 몸이 많이 일찍 쇠하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먼지 마시고 이러면 병 걸릴 확률도 높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생물학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들었던 굉장히 재밌는 가설은 그런 거더라고요. 남자건 여자건 간에 일단 엄마의 몸에 10달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달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 이 10달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한 10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몸 안에 있는 남성.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이게.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굉장히 그 남자 태아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결정적으로 종국에 가서는 수명을 좀 줄이는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뱃속에 10달하고 그거를 수십 년 후에 그 연관을 또 어떻게 찾는지 그것도 근데 그 말은 되죠. 수컷인데 어찌됐건 10달은 여성의 몸에 있어야 되니까 다른 성의 몸에 그러니까 뭐 호르몬이나 이런 게 뭐 좀 충돌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네 노화를 추정을 하고 네 노화를 측정을 하고 일상에서 병원 가기 전에 일상에서 네 노화를 좀 재설계해봐라. 좀 천천히 늙게 이 노화의 이 각도를 좀 늦춰봐라는 거죠. 늦춰봐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좀 내려봐라는 거예요. 그 방법 몇 개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그만 먹어라. 이게 중국에 무슨 이 자자가 붙으면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공자, 맹자, 자자. 여기는 회남이라고 하는 분, 쓴 도교 쪽 책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자 붙은 학자가 딱 한 명 있습니다. 제가 학교 딱 한 명 있어요. 송시열 씨, 송자. 조선 숙종 때 아주 그냥 글로 그 까랑까랑한 선비의 글로 막 숙종을 막 공격하고 근데 숙종이 어떻게 죽이지도 못해. 왜냐하면 선비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송시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판단이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 기계가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게 유교는 신이 없잖아요. 신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종교가 되냐? 그렇지. 공부를 통해서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믿음 체계가 있다, 논리 체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그냥 믿고 아니면은 도를 닦고 수련을 하고 뭐 소림사 이런 것도 사실 수련해서 어떤 경지에 이루고자 하는 뭐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유교는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좀 창의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외우고 뭐 이런 것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의미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서양의 어떤 되게 문화적인 업적이 많고 뭐 이런 지금 사실 뭐 저희는 서양의 서양이 이제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천하 통일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동양의 어떤 것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유교 그래서 학문을 숭상하는 나라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시험 봐서 뽑는 나라는 맨날 안 됩니다. 시험 봐서 뽑는다는 게 뭐예요? 그 국가의 엘리트들을 쫙 데려오겠다라는 거죠. 또 말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으면 신이 된답니다. 신이. 그러니까 뭔가 느꼈던 거죠. 저 때도 도교 믿던 사람들이 막 먹었을 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수업 들어오기 전에 안 먹어요. 그 먹고 나서의 그 불편함, 그다음에 그 몽롱함 뭐 이런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뱃속을 좀 이렇게 좀 비우는 덜 먹기의 다른 표현은 영양 조절.
소크라테스도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너무 많은 음식은 오히려 몸의 온기를 떨어뜨린다. 잘 안 되죠? 요즘 TV 보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요즘 TV 보면 노래 부르기 아니면 먹기 같아요. 막 먹어 그냥 막 먹는 거 노래 부르는 거, 먹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아니면 뉴스. 근데 사실 뭐 그게 다죠. 어디 가면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스포츠. 네. 조금 덜 드시라라는 거죠. 왜 좀 덜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 몸은 재생을 하는 몸의 기본적인 기능이 재생이죠, 재생. 재생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에는 그 필요한 에너지 양이 있는데 그 양이 넘어가면 몸속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살이 찌는 거죠. 지방간 되고. 예전에 일주일 소 한 마리 쫓아가 가지고 하나 잡아서 식구가 그걸 먹으면은 여기 죽을 때까지 먹어놔야죠. 근데 지금은 음식이 항상 있고 이것을 저장하는 것 자체가 또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정도의 에너지만 섭취하면 몸에 불필요한 신진대사를 줄일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몸이 에너지를 쓰면 당연히 세포들이 손상이 되겠죠. 그것도 줄일 수 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되게 힘듭니다. 두 번째, 몸을 움직여라. 운동 요즘 보면 20대 지금 뭐 이런, 저도 아들내미가 하나 있는데 아들아 걔는 운동하러 갈 때 제일 멋을 내더라고요. 진짜 희한한. 운동하러 갈 때 샤워를 하고 멋을 잔뜩 부리고 옷을 뭐 아주 입고 나가서 운동하고 들어와서는 안 씻고 그렇더라고요.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등산 좋아하는데, 그 몸의 운동 후에 느끼는 몸의 활력이라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한 주 등산 안 하면 벌써 한 수요일 목요일쯤에 벌써 막 이런 데가 막 안 좋아지고, 그리고 등산을 좀 길게 해서 몸에 이렇게 땀을 충분히 빼고 몸을 많이 움직였을 때 그 느껴지는 기분 좋은 피로감들이 있죠. 앉아 있는 것은 담배 피는 거하고 똑같아. 새로 호흡이 저건 무슨 오타 같은데, 그죠? 뭐 하여튼 뭐. 운동의 가장 큰 효과는 질병 예방에 있고 면역 체계. 그 제가 어느 다른 유튜브 이제 다른 서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 몸에 주는 약한 수준의 스트레스, 마라톤 이런 거 말고요. 등산 올라가면 힘들어 죽습니다, 진짜. 이게 숨이 막 이렇게 차고 막 종아리 당기고 막 이게 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죠. 아, 힘들어 죽겠네 하면 이 스트레스 몸에 이게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자기 몸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애를 쓴다는 거죠. 다양한 생리적 작동을 불러일으킨다. 심일관계, 아유, 좋죠. 뛰는 거 특히. 살도 빼고 면역 체계 강화시키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겪었지만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운동을 해서 좋은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검사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이 코. 간이는 몇 번, 집에서는 몇 번 했는데 한 번도 양성 안 나왔고요. 코 이렇게 줄 서가지고 전화로 접촉자, 의심 접촉자 해가지고 와서 받아, 이거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운이 좋아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저 본인도 잘 이겨내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한 거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먹는 거에 항상 잘 먹었으니까. 운동하고, 조심할 땐 조심하고, 뭐 그때는 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썼어야 되는 시기였으니까. 해마 기능은 학습과 기억입니다. 공부가 더 잘 된다가 아니라 뇌 기능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운동이. 제가 보기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몸에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 정신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몸과 정신이, 육체와 정신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휴식과 이완. 일단 뭐 건강행동의 가장 최고는 식사법과 운동이긴 한데, 세 번째는 아마 잠을 잘 자는 것. 딸한테도 이제, 그러니까 이 아빠가 많이 배운 아빠면 애들이 피곤한 거죠. 내 딸한테, 야, 스마트폰 그만 봐. 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채광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방을 좀 잠자기 좋은 환경으로 부모들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은 뇌를 청소하는, 이거는 렘수면 책에 나온 얘기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시기요. 그러니까 우리 꿈 하고 이제 딱 일어났는데 생생한 거, 그게 이제 깨기 직전에 렘수면 단계죠. 몸은 마비가 돼 있는데 안구는 움직이고, 그러니까 뭐 가위 눌림 이런 게 조금 다른 표현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라, 잠을. 근데 잠은 뭐 우리가 못 자서 그렇지 항상 잘 자지 않나요? 저는 딱 오후 한 3시, 4시 정도가 마지노선인데, 그 이후에 아무 생각 없이 남이 주는 커피 마시면 힘듭니다. 체격이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하여튼 사람이 쓸데없이 예민해가지고, 수면 시간과 건강과의 관계는 이런 커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적게 자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안 좋은데, 이게 인과관계도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 아픈 분들이 많이 자니까.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건강에 영향을 주느냐, 건강이 수면 시간에 영향을 주느냐, 이 관계는 분명하지 않으나 너무 적은 수면, 너무 많은 수면 둘 다 좋지 않다. 평균적으로 7시간 정도가 가장 최적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 7시간 자려면 10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나와서 6시 전에 강변북로를 타야 참 대단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제가 이거 뭐 아주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도 가져와 본 이유가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이 3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라라는 거죠. 저 힘들어 죽겠네 하지 말고, 그래, 너 왔어? 그래, 한번 또 하면 되겠네. 이거 해서 요거 또 내가 뭐 하나 배우고, 요거 또 요 프로젝트 또 잘 해 나가면 또 되는 거지 뭐. 누구 생각나는 철학자 없으세요? 저는 니체가 떠오르는데, 니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정신병으로. 니체가 그런 말 했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고. 뭐 비슷한 말인 겁니다. 그 원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그 그룹 노래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나를 해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오히려 강하게 만든다. 뭐 이런. 스트레스를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그래? 또 내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다. 두 번째, 스트레스는 반드시 극복이 된다. 이것은 이거 다 넘어가는 거다. 다.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절망 같은 거 하지 말고 곰곰이, 갑자기 확 오면 이제 절망할 수도 있겠지만 또 차분히 생각해 보면 또 이렇게 또 누구한테 연락해서 또 자문도 받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다 뭐가 있다고. 다.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하나가 공부 잘하면 하나는 천불이고 그렇잖아요. 애가 셋인데 애가 셋이 다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그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 애들이 이상한 거예요. 애들이. 누구나 다 있다. 누구나. 결국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방법을 바꾸라는 거죠. 이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 게, 자, 우리가 대상이 있고 인식이 있으면 인식이라는 것이 대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간에는 우리의 지각 과정이 있어요. 나의 외부에 발생한 것들을 가공해서 인식을 하게 되죠. 요거를 좀 고민을 해봐라는 거죠. 자, 스트레스가 발생했습니다.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했는데 내 머릿속에서 판단을 하기 전에 내 머릿속에 가공이 되죠. 이 스트레스가. 아, 얘는 내가 이번은 계기로 해서 이번에 내가 엑셀 한번 제대로 배워봐야 되겠다. 라든지 아니면 이건 그냥 엑셀 배우면 돼. 엑셀로 잘 하면 되는데 시간이 좀 없는데 뭐 정 안 되면 전문가를 좀 섭외해보든가 그렇게 하자. 넘어갈 수 있는 위기다. 그리고 세 번째, 야, 이게 이 정도가 무슨, 야, 회사 생활에 이 정도도 없냐?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생각을 바꾸게 되면 스트레스가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결론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노화 과정을 추적해라. 네가 신체 나이가 얼마인지 지금 객관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봐라라는 거죠. 두 번째, 생활 속에서 노화를 지연시킬 방법을 찾아봐라. 말씀드렸습니다. 몇 개. 먹는 거, 자는 거, 운동, 생각하는 거, 생활 습관을 찾자. 제일 먼저 담배 이런 건지. 근데 사실 저도 담배 끊은 지는 한참 됐는데 이렇게 생맥주 한잔 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납니다. 근데 또 그런 것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이 중요한 거지. 한 번씩. 근데 아프기 전에 의학적 조언을 받아라.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나이가 들수록 자기 집 주변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 첫 번째, 가정의학과 의사. 집 주변에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오래 다니고 그 의사가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자기 히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지나가다가 쓱 병원 들어가면 그 의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또 오셨어요. 그래서 검사 한번 해보시죠. 근데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안 좋아지셨네. 한 명을 더 들자면 치과 의사. 예. 그러니까 그쪽은 너무 이렇게 비용 차이도 심하고 그래서 자기 치아를 정말 잘 진심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치과 의사와 가정의학과 의사는 제가 보기에 꼭 자기 집 주변에 같이 이렇게 밥이라도 한번 먹어가면서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살아있는 동안 건강과 안녕을 충분히 도모할 수 있다.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 오늘 소개해드린 책의 핵심은 대략 이 정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그 신체 나이 그거 해서 댓글에 올려보세요. 예, 이상으로 마치고 또 좋은 책이 나오면 제가 들고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